해볼까요? 자, 요 문제도 뒤쪽에는 그렇게 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 아닌 경우 자유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이거는 중력이 작용하는 거지. 이건 힘이 한 일이구나. 한 일이 0이 아닌 경우 중력에 의해서 중력 방향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0이 아니고 원운동하는 달에 작용하는 지구의 중력은 이동 방향이랑 힘의 방향이랑 수직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수평면 위 굴러가는 공에 작용하는 중력. 공이 아래로 힘이 작용하는데 굴러가기는 수평면 위를 굴러가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 알짜힘은 지금 0인 거고, 왜냐하면 얘가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대잖아요. 그 알짜힘이 0이야 지금. 그래서 이것도 일하는 게 아니고요. 연직 방향으로 상자를 들고 100m 걸어갔을 때 상자를 들고 있는 힘. 상자를 들고 있는 힘은 수직 방향인데 이동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일하는 건 아닙니다. 답은 1번이고 50kg의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연직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 2m까지 들어 올린대. 한 일은 힘이 물체의 한 일. 일정한 속도로 들어 올린다라는 것은요. 지금 얘가 500N짜리인데 500N의 힘을 준 거예요. 그래야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되고 500N으로 2m를 지금 이동시켰기 때문에 힘 곱하기 이동 거리 1000줄의 일을 한 거죠. 4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힘이 작용하여 50m를 이동시켰더니 운동 에너지가 150줄이 되었다. 마찰이 없죠. 그러니까 150줄의 일을 한 거예요. 일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힘은 지금 3N의 힘을 줬겠다. 그렇죠? 일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되어 있는데 운동 에너지가 일의 양이죠. 내가 해준 일의 양.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니까 3N의 힘을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힘 거리 그래프네요. 이 밑면의 넓이는 해준 일의 양이 되는 거고, 얘가 4kg짜리였네. 일을 여기는 이제 100줄이죠. 그 다음에 5고 여기 평균값이 30일 테니까 150줄의 일을 더하는 거니까 250줄의 일을 하고, 근데 일한 만큼 운동 에너지는 증가되어 있는 거고 5m 이동하는 동안에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다. 힘이 작용하면 지금 속력이 증가할 거고요. 일정한 이제 가속도를 갖는 거죠. 속력이 일정한 게 아니라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러면은 맞는 거고 틀렸고요. 10m 이동하는 동안 힘이 한 일은 전체 250줄 맞네요. 10m 이동 후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이게 마찰이 없잖아요. 마찰이 없으면 전부 다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돼 있고 지금은 이제 수평면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운동 에너지 250줄로 되어 있다. 4번이 답이고요. 근데 이제 위에 있는 거네요. 자, 5m 이동하는 동안에 100줄의 1을 해준 거야. 그럼 운동 에너지가 100줄이 된 거고 2분의 1, m이 지금 4입니다. 4. v 제곱이니까 v 제곱은 50이네. 그러면 이제 v는 5루트 2 미터 퍼 세크라고 써줘야겠네요. 그쵸? 루트 50. 그 다음에 정지에 있었는데 20N의 힘을 작용하여 10m/s 제곱의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였다.
자, F는 MA인데 그럼 질량을 알 수가 있어요. 질량 안 알려줬죠, 그쵸? 그러니까 F는 MA에서 F가 20이고요. M은 모르겠고 A는 10이야. 그러면 M이 2네. 2kg짜리였고요. 20m를 이동하는 순간 수레의 속력은 10m/s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m를 이동하는 순간 수레의 속력은 10m/s이다. 지금 뭐 가속도 알고요, 그쵸? 이걸로 하면 되겠다. 20m를 20N으로 밀고 갔잖아요. 그럼 20N에다가 20m 곱하면은 해준 1이고, 해준 1이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었잖아. 그래서 2분의 1 m v 제곱이 운동 에너지 식이고요. 그럼 V는 20m/s가 되겠네요. 틀렸네. 그러니까 20N으로 이제 20m 밀고 가면 해준 일은 400줄인데 그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있으니까 V는 20m/s가 되겠네요. 4초 후 힘이 수레한 일은 그럼 4초 동안 이동 거리를 알면 되거든요. 자, 이동 거리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서 V0는 0이고 2분의 1 A를 알아요. A가 10, T가 4의 제곱입니다. 요거는 0이기 때문에 16에 80m인데 20N의 힘을 80m를 꾸준히 밀고 간 거야. 그 수레의 한 일은 1600줄이 되는 거 맞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영수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 10kg인 상자에 수평 방향으로 힘을 가하여 끌고 가는 동안 상자의 속력이 그림과 같이 변하였다. 0에서 4초 동안에 운동에너지 일정하다. 속력이 증가했잖아요. 운동에너지 증가한 거고. 답은 1번이네요. 바로 0에서 4초 동안에 상자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2N이다. 4초 동안에 일단은 요거는 그 밑면에 힘이 작용한 가속도를 알 수가 있네. 가속도 시간 속력 그래프네. 그래서 가속도를 알면 F는 MA에서 힘의 크기 구할 수 있겠네요. 가속도가 0.2네요. 0.2. 그래서 10 곱하기 0.2 2N 맞네. 요거 그래프 기울기가 지금 4초 동안에 0.8 증가했잖아. 0.2네요. 그 다음에 3번에 4에서 10초 동안의 상자의 운동에너지 일정하다. 속력이 일정하니까 일정하네. 8초일 때 상자의 운동에너지는 3.2줄이다. 여기긴 한데 여기 맞나요? 여기 맞죠? 0.8이니까 질량도 다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m v 제곱 0.64 맞죠? 3.2줄 맞고요. 그 다음에 10에서 15초 동안의 상자의 운동에너지 감소했죠? 속력 줄어들었으니까 답은 1번이고. 자, 물체를 당기는 때 한 일이 8줄일 때 용수철 상수는 자 40cm 만큼 당겼대요. 그러니까 0.4m 당겼습니다. 근데 그 8줄만큼 일을 했다라는 거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8줄만큼 증가한 거예요. 일을 해줬으니까.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인데 kx가 0.4의 제곱이고요. 그때 이제 그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8줄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거 100분의 16이겠네. 2분의 1이니까 이 100분의 8이고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K 값은 100이네. 100 뉴턴 퍼 미터. 3번 답이네요. 자, 이거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식으로 지금 푼 거죠. 9번. 자, 질량이 2kg인 물체가 용수철 상수 K값 나왔고요. 연결되어 있고 0.3 늘어난 위치로 수평 상태에서 수평 방향으로 이제 평형 상태에서 수평 방향으로 0.3m 늘어난 위치로 옮겼다가 더 당겨서 0.5m 늘어난 위치로 옮겼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0.3까지 늘렸을 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1.8줄이다. 2분의 1 kx제곱 k는 40 x는 0.3의 제곱 20 곱하기 100분의 9 5분의 9 5분의 9면은 1.8이 맞죠? 5분의 9 1.8 맞네요. 2번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0.3에서 0.5까지 늘렸을 때 힘의 증가량. 힘의 증가량. 지금 F는 KX입니다. 탄성력은 KX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0.3일 때는 탄성력의 증가량이겠지. 뭐 하여튼 잡아당기는 힘의 증가량이겠죠. 자, 이게 얘는 0.2만큼 증가했는데 0.2만큼 증가했는데 8N 증가하는 건 맞네요. 그러니까 이제 F는 KX이기 때문에 12N이었다가 얘가 20N으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탄성력이 8N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0.3에서 0.5까지 늘리는데 힘이 한 일.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만큼이겠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아까 3은 9에 놨죠? 1.8줄이라고 구해놨네. 얘는 0.5에서는 2분의 1 kx제곱 2분의 1 k x제곱 20 곱하기 100분의 25 5분의 1이니까 20 100분의 2분의 1이네요. 2분의 1 네, 4분의 1 5줄이네. 그러니까 1.8줄 아니죠? 3.2줄이네. 5에서 1.8 빼면 증가량은 3.2줄이네요. 틀렸고요. 4번이고. 자, 그 다음에 용수철의 탄성력의 크기는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 늘어난 길이에 비례합니다. 이게 후계 법칙입니다. 이 F는 KX,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고요. 그렇게 이제 그림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용수철 상수는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인데 얘를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센티미터라는 게 아니라 미터라는 거거든요. 요게 더 편하긴 하겠네요. 0.1m 늘어날 때 40N이기 때문에 1m당은 400N per 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거 틀렸네. 니은 4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수철 10cm 늘어났을 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거 그냥 밑면의 넓이 구하셔도 됩니다. 요 그림에서. 예. 근데 이제 조심할 건 미터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니면 2분의 1 kx 제곱 써도 똑같은 거거든요. 이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2분의 1 40 곱하기 0.1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2줄이네, 2줄. 예. 탄성 포텐셜 에너지 2줄입니다. 자, 밑면의 넓이 구하시면 되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 예. 그거만큼 예. 포텐셜 에너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합이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의 합은 이제 0이다.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경우 낙하하는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한다. 낙하하면은 이제 높이가 줄어드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해야 되죠.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경우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 마찰력이 작용하는 경우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죠? 12번 30m 높이에서 2kg인 공이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공이 기준면으로부터 10m 높이를 지날 때 공의 속력은, 그러니까 지금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 구하시면 되는데 얘가 20m 감소했네요. 질량 나와있네.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mgh, m, g는 10, h 20. 그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으니까 2분의 1 m v 제곱이고요. 400이네. v는 20이네요. v가 20m/s 되어 있는 겁니다. 2번. 자, 트랙을 따라서 이제 틀에 롤러코스터가 출발하는데 중력 B를 거쳐 C에 도달하였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A, B, C에서 모두 같다. 아니죠. 높이가 다르니까. B의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같다. 그게 같은 이유가 H만큼 낙하했는데 그 낙하한 것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되어 있고요. 남아있는 그 높이가 h잖아. 예.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같죠.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지금 mgh거든요. 예. 그거만큼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있으니까 같은 거 맞고, B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A와 C에서 같다. 이게 마찰이 없다라 써 있죠. 예.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거죠. 4번 답이고, 수평면을 따라서 V0의 속력으로 운동시켰다가 빗면을 따라 올라가는데 운동에너지를 높이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운동에너지가 처음에 20이었고 1m만큼 올라갔네요. 예, 지면으로부터 1m인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20줄만큼 증가하지. 운동에너지 감소량만큼 증가하죠. M은 2kg이다. 높이가 1인데요. 그럼 거기서 포텐셜 에너지가 mgh잖아요. m, g는 10, h는 1. 그게 20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2kg인 거 맞네. V0는 루트 10이다. 2분의 1 m v0 제곱이 20이 돼야 돼. 아니죠. 그래서 이거 루트 20이죠. 루트 20. 네, 루트 20입니다. 자, 그래서 3번. 그렇게,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네요. 예. 자, 15번에 질량이 2kg인 공이 용수철 상수 6N/m인 용수철에 매달려 평형점을 중심으로 규칙적인 왕복 운동을 하고 있다. 20cm만큼 압축되었을 때 공의 속력은, 자, 그러니까 원래 이제 40cm 떨어졌을 때가 최대야. 그 탄성력의 포텐셜 에너지가. 근데 20cm, 물론 뭐 여기 지날 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고, 여기도 40cm만큼 압축이 되면은 이제 평형점에서 40cm만큼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데요. 20은 중간 지점이죠. 예, 중간 지점인데 공의 속력은 이제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얘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에서 뭐 여기서 구해도 똑같긴 한데 얘가 가진 포텐셜 에너지를 뺀 값 그거만큼이 감소했죠.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2분의 1 K는 6이고 X는 0.4의 제곱이야. 예. 그게 이제 최대였고요. 포텐셜 에너지. 근데 20cm 지났을 때는 걔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6 곱하기 0.2의 제곱. 이게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죠. 그것만큼 운동 에너지를 바뀌니까. 그러면은 3에 100분의 뭐 16이었는데 100분의 4를 빼야 되죠.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2분의 1 mv 제곱 질량 있나요? 질량이죠. 요거랑 같아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가 12고 36이고요. 요건 1이고 v 제곱이 100분의 36이고 v는 10분의 6이 돼서 0.6m/s 이렇게 되겠네. 3번이 답인데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 그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됐나요? 자, 16번에 용수철 상수가 400N/m인 용수철 끝에 질량이 5kg인 물체를 매달고 물체를 대고 평형점으로부터 50cm만큼 이렇게 밀어가지고 압축시켰네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가 생겼냐면 2분의 1 kx 제곱 x는 이제 2분의 1의 제곱이네. 50cm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0.5m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4분의 1이고 100이고 50이네요. 50줄의 포텐셜 에너지가 생긴 거야. 근데 그게 마찰이 없겠죠. 다 마찰이 없을 거고요. 마찰 없고 뭘로 바뀌어야 돼?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바뀌어야 돼요. 그럼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mgh잖아요. m이 5고 g는 10이고 h는 1m네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mgh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답이고. 자, 17번에 질량이 m인 물체를 마찰이 없는 빗면 A, 높이인 h인 곳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 물체의 높이는 2h인 빗면의 P 지점을 지나 수평면에서 V 속력으로 운동한 후 경사각이 같은 빗면 B를 따라 2h만큼에서 멈추었다. 빗면은 마찰이 없는데 지면은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이게 원래
지면까지 마찰이 없으면 원래 높이로 가야 되잖아요. 지면도 수평면에서 V의 속력으로라고 써있으면 지면이 마찰 없는 거. 아 그래? B면 B에 마찰이 있는. 아 그래요? 아무튼 뭐 어딘가 마찰이 있는 지금 상황인데 다시 읽어볼게요. 그 마찰이 없는 빗면 A라고 써있네. 그럼 얘가 원래 MGH에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죠? 근데 지금 V에 Q를 놓았는데 2분의 1 H인 빗면 P를 지나 P점을 지나 수평면에서 V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아 그러네. 뭐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했다 이 소리네, 그쵸? 그러니까 뭐 어느 지점에서 V로 갔다 뭐 이런 말 아니고 V 속력으로 갔대요. V 속력으로 갔대. 그러면 마찰이 없는 거네요. 경사각이 빗면 B를 올라가다 2분의 H에서 멈췄다. 빗면 B에서 마찰이 있는 거네. 자, 그 V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네. 이거가 2분의 1 mv제곱으로 운동 에너지를 바뀐 거니까 m은 지워지고요. V는 루트 2GH가 되는 거 맞네요.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물체 P를 지나는 순간 속력은 2분의 V다.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뭐 저거의 반이야. 그러니까 2분의 mgh야. 그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 돼요. 2분의 1 m, 여기는 v 다시라고 쓰겠습니다. p 지점에서의 그 vp를 쓰자. vp의 제곱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vp는 루트 GH네. 그래서 v의 루트 2분의 v죠. 루트 2분의 v가 돼야 돼. 그쵸? 이거는 루트 2분의 v가 돼야 돼요. v가 루트 2GH니까.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빗면 B에서 물체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했다. 뭐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네. 뭘 하라는 게 없었네요. 이게 역학적 에너지 감소했으니까 2분의 H까지밖에 안 올라간 거죠. 4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지면에 놓여 있는 물체를 일정한 힘 F로 당겼을 때 물체가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인다. 일정한 가속도면은 힘이 일정한 거예요. 뭐 그러긴 하겠네. 일정한 힘으로 당기니까. 자, F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와 같다. 만약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이러면 무게랑 같은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일정한 속도면은 알짜힘이 0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속도가 일정한 건 알짜힘이 0이 아니라라는 거기 때문에 무게와 같은 게 무게보다는 커야죠. 무게보다는 커야지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 증가한다. 힘을 가해주는 거야. 얘가 올라가면은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하고 속력도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더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인데 역학적 에너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이거는 힘을 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얘한테. 줄이 물체의 한 일만큼 물체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한다. 줄이 물체의 한 일만큼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텐셜 에너지가 요거만큼 증가한다라는 건데
운동 에너지 증가 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써 있으면 괜찮은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증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속력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역학적 에너지 합친 그거만큼이 그 E란 만큼의 에너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답 2번. 자,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나무 토막을 가만히 놓았을 때 나무 토막 아래쪽 수평면에 있는 용수철 상수가 2K인 용수철 B. 요거는 용수철 상수가 2K래요. 최대 X만큼 압축시킨 모습이다. 지금 나는 가의 빗면 위에 높이는 똑같은 거죠 지금. 높이는 똑같은데 A에 용수철 A를 설치했네요. EX만큼 압축시켰다가 가만히 놓은 모습이다. 용수철 B가 최대로 압축되는 길이는 나에서 말하는 건가? 요거는 K래요. 여기 용수철 상수는 K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얘가 가진 포텐셜 에너지는 이 압축된 포텐셜 에너지랑 같기 때문에 2분의 1 kx 제곱 2kx 제곱 kx 제곱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같은 겁니다. 여기에서 그럼 얘도 m이겠죠? 똑같은 애겠죠? 얘는 일단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kx 제곱이 있고요. 얘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또 있잖아. 그게 2분의 1 k x가 2x네요. 2x 제곱만큼 있어. 그게 얘 전체적인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여기는 2x 제곱 k니까 다 합하면 3kx 제곱이겠네요. 요게 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고 그게 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이게 용수철 상수 2k 내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3kx 제곱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 다시 제곱이라고 쓰자. 그러면 k는 이렇게 되고요. x 다시는 루트 3x 루트 3x만큼 압축이 돼야 돼요. 정리를 좀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은 h 같은 거 없잖아. 높이가 없으니까 가에서 저높이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냐 그거를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값이랑 같으니까 그렇게 구해 놓은 거고, 여기는 용수철 상수가 K라고 했으니까 뒤에 있는 거죠. 2분의 1 KX 제곱. 그리고 다 더하면은 얘가 역학적 에너지고요. 그 역학적 에너지만큼 이제 가지고 내려가지고 압축시킬 거야. 3kx 제곱이 역학적 에너지인데 2분의 1 2kx 다시 제곱, x 다시를 구하는 거니까 지금 x 다시는 루트 3k 루트 3x 5번이 가지고 3번에 그림 2kg인 물체 A를 위쪽 수평면의 한쪽 끝에 고정된 용수철의 평형점으로부터 0.1m 압축시켰다가 가만히 놓았더니
A는 빗면을 따라 내려와 정지해 있던 3kg인 물체 B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돼요.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쓰는데 운동량 보존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됐는데 이게 충돌하는 과정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또 써야 되죠, 지금.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하였다. 자, 최고 높이는 얼마냐? 이 높이가 얼마냐? 자, 2kg이라고 질량도 나왔네요. 예, 2kg. B는 B가 3kg이네. 그래서 A가 가지고 있는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 X 제곱 플러스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 M은 2, G는 10, H는 1. 그럼 100분의 1에 10에 5 더하기 20. 네. 그러면 25줄. 25줄이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먹으려면 여기에서 속력을 아셔야 돼요. 부딪히는 순간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시 또 속력을 알아야 돼. 25줄이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으니까 2분의 1 mv 제곱. 그럼 v는 5네요. 이게 지금 이제 충돌 전에 A의 속력이고, 그럼 운동량이 2, 5, 10이니까 운동량이 충돌 전에 10이야, 10. 충돌 후에도 10 돼야 되잖아. 충돌 후에는 5kg이야. 그러면 속력이 2m/s예요. 그러면 또 저걸 하는 거야, 또.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2분의 1 mv 제곱인데 그 운동 에너지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바뀌는 거예요. MGH. 0.2m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지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과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꺼번에 써야 됩니다. 알 것 같아요. 왜 이러는지. 자, 소수령 문제.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물체가 거리 s만큼 내려간 것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가 이동하는 동안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 운동 에너지 증가, 마찰이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 보존. 이 정도는 써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에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의 끝에 질량이 M인 구슬을 대고 X만큼 압축시켰다 놓았다. 구슬이 용수철과 분리되는 순간 구슬의 속도의 크기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압축이 됐으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고요. 그게 전부 다 운동 에너지를 바뀌니까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요거씩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속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2분의 1은 다 지워지겠네요. V제곱은 m분의 kx 제곱이고, 그래서 V는 루트 mkx가 되겠네요. 되시죠? 요거죠. x는 이제 루트 바깥에 있어야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잠깐만 쉬었다가 수능 특강 마저 하겠습니다.